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오전 3시 8분입니다. 오늘 항상 예매하실 때 제 방송했던 시간 확인 잘 하시고요.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아서 중간중간에 뭐 물을 좀 마신다거나 이제 뭐 다른 잡소리, 기침 소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으시는데 주의해 주시고 방송 시다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투자하실 때는요 원금의 손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뭐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그런 강요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권유의 말씀이고, 뭐 항상 뭐 최선을 다해서 시향을 하고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런 살벌한 금융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한쌤 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살펴볼게요. 브렌트유 120달러 뚫었다. 오일 인플레 악몽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네요. 예전에 제가 이 기름값을 150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뭐 150달러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뭐 여기 고점을 한번 또 뚫으면 이제 각도가 완만해지겠죠, 그죠? 완만해져서 이런 외봉 형태의 조정이 그 하루로 빠지는 그런 조정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한 번 정도 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뭐 크게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뚫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뚫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어쨌든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상승 추세가 이제는 약해져 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올여름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이제 방역 봉쇄 완화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베이징, 상하이죠. 상하이가 이제 봉쇄를 조금 푼다라고 하는데, 일단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과거의 생산 주체로서의 그런 모습보다는 지금 이제 소비 주체로서의 모습을 좀 더 강하게 띄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사람들이 급격하게 경제 성장하면서 치즈를 먹기 시작하면서 치즈 음식, 뭐 피자 이런 걸 먹기 시작하면서 치즈값이 급격히 올랐다. 뭐 참치를 먹기 시작하면서 참치값이 급격히 올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어쨌든 소비 주체로서의 지금 중국이 좀 강한 그런 나라가 돼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일단은 그 기름값의 인상을 좀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네. 두고 보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가계도출금리 4% 돌파, 연끌 조금 피가 마른다. 뭐 피 말라요. 더 마르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작년부터 기능 뒷가스 마인드는 위험하다, 대출 많이 받으면 힘들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수도 없이 드렸죠. 그래서 대출 많이 받지 마라. 저 같은 경우는 한쌤은 지금 5할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3억, 당시에 이제 제가 3억 2천 정도 샀었어요. 3.2. 좀 싸죠? 서울 경기에 비하면 많이 저렴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희 집 가격이 3억 5천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3.2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2.7 정도까지 각오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값 떨어지는 거 2.7억, 많게 2.5억 정도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집 한 채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 저도 이제 뭐 가정을 꾸리고 나중에 또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또 그냥 집 같은 집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금자리로서 괜찮은 곳을 좀 물심양면 뒤지다가 고른 곳이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 보시면 이제 특히나 이제 20대에서 30대 초반분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허세가 너무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생기면 다 뭐 명품 쇼핑을 하러 다니시고, 아무리 그렇게 경기 어렵다고 하는 와중에도요, 우리 저기 대구 신세계 백화점 4층에 가보면 사람들 루이비통 매장에서 샤넬 매장에 줄 서 있어요. 진짜 구찌 매장에 줄 엄청 서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 사람 돈이 어디 났겠어? 다 대출이지 뭐. 카드론이고. 이제 걔네들 이제 주고 나는 거 20대 카드 리볼빙 지금 제일 많다는 뉴스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함에 있어서
남자분들도 문제고 여자분들도 문제고 둘 다 문제인데, 여자분은 이렇게 좀 성차별을 끊임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이제 그 본성상 이제 효율의 이제 본능상 암컷이죠. 여자분들은 자기의 안정을 굉장히 추구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좀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남자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리고 결혼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대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그 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수컷에 이제 암컷이 많이 붙어 있죠. 자기가 안전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수컷은 이제 그것에 대한 능력을 좀 과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뭐 포유류의 세계에서는 그게 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인간 사회에서는 일단 자본이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 다 키 큰 남자, 좀 피지컬 좋은 남자들 사람도 좋아하시는 거고, 그죠? 뭐 남자들은 또 뭐 예쁜 여자 좋아하는 그런 또 안타깝지만 당연한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이게 살짝 샜는데 이분들이 바라는 게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 좋아하니까 잘했을 때 내가 지금 만나서 결혼할 남자가 집은 한 채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차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차도 중형급 이상은 돼야지. 그리고 집, 학교 우리가 나중에 애가 크면은 학교는 바로 옆에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출퇴근 가까워야 되고 백화점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 다 바란단 말이죠. 남자분들 그걸 들어주고 싶은 거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보통 여자분들이 자기한테 결혼을 해주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무리를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 경향이 강한 거죠. 전부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성향이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과거에는 뭐 1% 미만이었다면 지금은 20, 20%, 3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커플들이. 그러니까 무리해서 집을 사게 되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꾸 좋은 데만 찾는 거야. 두 사람 다 똑같은 거죠. 허영심이 들어서 전부 대출인 거야. 걔네들이 지금 터지는 거예요. 집을요, 분수에 맞게 집 대출을 잡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가령 저를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하면서 한 달에 500 정도를 벌어요. 실제로 가끔씩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더 받을 때가 있고 한 5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적게 벌지는 않죠. 근데 이제 집세, 그죠? 집세가 이제 한 달에 115만 원 정도 나와요. 제가 이걸 날짜를 20년 이하로 잡아놨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원금 분할이라서 초반에 이자 좀 세게 나옵니다. 20%, 20년을 잡아놨기 때문에 1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얼마 남아요? 한 380 남죠. 그죠? 뭐 기타 통신비 빼가면 제가 3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이걸로 생활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괜찮겠지만 나중에 지금 뭐 시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후원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자기 재산 2억 그래 좋아요. 30대 초중반에 2억 모았으면 많이 모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8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칩시다. 8억에 40년짜리 대출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원들 한 사람 150만씩 내야 될걸요, 한 달에? 장난 아닐 거예요. 근데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집을 팔아서 메꾸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주제 파악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지금도 뒤늦게 와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나는 뭐 서울 지역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대구는 슬슬 그래 뭐 여유가 되신다면 대출이 크게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뭐 좀 내고를 치어서 좀 괜찮은 목을 뭐 슬슬 이제 발을 디뎌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년이 더 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고점에 비하면 지금 많이 싸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왜 그 순간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저 정말 그거 되게 스트레스 받고 되게 힘들어요. 이번 증시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언제고 이번에 그 정말 날짜까지 정확하게 찍어드렸죠. 5월 하순에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할 거고 코인은 잘 모르겠다. 근데 5월 하순 20일쯤 넘어서 나스닥도 반등하고 코스피도 반등하고 다 5월 중순에 다 반등하기 시작을 했죠.
맞죠? 5월 하순에 반대할 거라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언제였습니까? 소상공인 뭐죠? 손실 보전금인가요? 이번에 저도 뭐 받았는데 그게 나올 때 코인은 오를 거다. 그리고 실제 제가 매수했던 이야기까지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도했다는 이야기까지 드렸죠. 그죠? 그리고 목표 가격도 지금 약 제가 최대 뭐 33,000달러 부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1,000달러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날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물량을 많이 줄여달라까지 말씀 다 드리고 그 몸이 안 좋아서 아파서 응급실 실려가 있는 마당에서도 카톡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멍청하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바본 거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요. 뭐 한쌤을 믿고 올여름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괜찮습니다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참 대응하기 되게 힘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부동산도 급격한 상승이 별로 없을 것이고 뭐 다 이제는 좀 힘들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노동 수익이 가장 중요한 시절이 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이제 뭐 채권이라던가 이런 적금형 상품들, 이제 그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품들이나 가치주 위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 됐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 좀 높평가 돼서 천천히 분할 매도 이렇게 접근해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앞으로 이분들 아직 멀었어요. 더 터져야 되죠. 내년에 아마 경매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참. 2억 원인데도 30년 원리금 2억 원에 30년을 잡았고요. 그죠? 원리금이 90만 원이네요. 내가 15년 했나? 모르겠다. 15년 했나? 20년 했나? 모르겠다. 15년이었나? 네. 15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 들고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차를 살 때도 3년 만에 해버렸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물가 5% 넘어도 인위적 가격 통제는 없다. 인위적 가격 통제를 할 필요가 없죠. 인위적 가격 통제는 사실 너무 수지한 개입인 것이고 금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윤석열 정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뭐 세금도 줄여주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거기에 대해 관세도 줄여주고 그죠. 그러면 또 뭐 한국의 농민들이 또 찌랄을 하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득 손해를 보게 되니까 가격 경쟁에 밀리게 되니까 어쩌겠어요. 또 뭐 그 수입 하여튼 그런 관세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이제 그 세수 확보에 대한 걱정이 좀 되겠죠. 지금 대출 대비 이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줄어들고 외환 보유고는 좀 늘었습니다만 대출 대비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인플레 충격 크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없을 듯 저는 이거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넘어갈게요. 스태그플레이션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다 전문가라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 그냥 전부 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국 그 이야기도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위험할 겁니다. 뭐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또 국가적으로 막 이렇게 동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정치권의 이런 분들도 알겠지만 어쨌든 뭐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네. 반도체 생산 줄고 설비 투자 9개월 최저 독한 겨울 오나 그래요. 네. 환율 진정세 중국 부양 기대감 외국인 9개월만 1조 사자 코스피 회복 그래요. 반등할 거라고 했잖아. 그죠? 네. 그 정도. 네. 바닥 찍은 듯. 뭐든 계속 개소리야. 네.
나머지는 뭐 쭉쭉쭉쭉 네 넘어가겠습니다. 월 60만 원이면 한 명 몫을 거뜬하게 한다. 골목 사건 파고든 알바보. 그래요. 네. 한남더 힐 100억 찍었다. 그죠? 부동산 명품화 현상이 일어날 거라 그랬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 우리 명품 심리, 허영 심리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뭐 명품 지갑, 저도 뭐 어디 장해드린다고 했었는데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선호하면서 이제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허세가 심하죠. 옛날부터 막 기와를 높게 올리는 거 뭐 그런 것들 많았잖아요. 특히나 한국인들이. 근데 부동산에서 그게 나오는 거지. 감히 못 따라가는 거잖아. 지금 100억짜리 어떻게 사요? 이런 것들. 그쵸. 네. 어우. 좀 부럽기도 하다. 이런 거 보면. 전세가 추월했나요? 전세 월세화? 월세도 오를 겁니다. 참고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라고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얼마나 허세가 이쪽 세대들 얼마나 허세가 심한지 나온다고요. 갱신권 쓴 저초 세입자 계속 살려면 2억 4천만 더 낼 판. 더 내던가. 자, 요거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요거 했나 제가 목표가 두 번째라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가 지지를 받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인 중에 하나가 요거죠. 자재값 때문에 요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내년 정도에 이제 자재값이 상승해서 지어지는 부분과 이제 뭐 경매나 이런 것들 아까 전에 그런 대출금 못 받아서 터져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맞물리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돈바스 이상을 원하는 러시아 결사항전 우크라 출구가 더 안 보인다. 이것도 얘기 드렸죠. 러시아가 원하는 건 어디다? 동편이었다. 그렇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친러 세우력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얘네들이 제일 좋았겠죠. 그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뭐 나토의 확장이라던가 EU의 확장은 명분입니다. 명분.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렇게 괴롭히긴 했지.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시면 중국도 지금 미국이 계속 압박을 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중국 기분 나쁘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있죠. 황사머지 날아오고 막 이렇게 날아오는 것도 기분 나쁘잖아. 얘들도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조다가 지나쳤다고 판단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 근데 기분 나쁘다고 사람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친러 세력이 여기서 완충 지역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다시 넘어왔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두 번째 전략 동편 그죠? 돈바스랑 이런 라인들의 항구 챙겨나가는 요거 두 번째 목표가 되는 거죠. 뭐 여름 넘어서까지는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전쟁도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맨날 러시아 압박 넣는다고 해놓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개 털렸더만 뭐. 장하이 봉쇄 2달 중국 수송 2푼 없어서 예컨 대란 다 예상했죠. 이거 구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냥 올여름에 많이 덥다라는 더울 거라는 건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에어컨을 4월달에 달았거든요. 좀 싸게 주고 달았습니다. 뭐 지금 에어컨 달라면 많이 힘들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참 통찰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뭐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 좀 횡설수설 하는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나스닥부터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환율부터 챙겨볼까요? 네. 환율 어디 갔냐?
제가 아직까지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서 그래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환율 반등할 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한 240쯤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5에서 반등을 했네요. 아이고 죽겠다. 근데 반등한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쭉쭉쭉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반등하고 빠질 거냐는 부분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환율도 상승을 하려면 이걸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뚫을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또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다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 바닥을 좀 다질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빅스텝이라는 그런 부분도 남아있을 테니까, 그 빅스텝도 남아있을 테니까 뭐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반등할 때는 됐지만 여기서 쭉 상승하는 반등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뭐 반등가 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알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예측을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측하기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반등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근거는요. 우리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상승하던 볼린저 밴드의 하단입니다. 하단에서 이탈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었고, 그리고 얼추 그냥 본눈으로 뒷윤적으로 보시면 여기 추세가 하나 잡혀 있죠. 그죠? 네, 그런 부분 정도 되겠습니다. 1340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1340원 한번 봐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까지는 지금으로서는 가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럴 때 또 쉬면 되지. 그죠? 여러분들 잘 모를 때는 쉬는 게 답이잖아요. 5일 이제 뭐 확실히 앞전과 뒤쪽의 모습은 달라요. 그죠? 여기는 급등했던 모습이라면 지금은 꿀렁꿀렁 그쵸? 그래요. 네. 뭐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름값. 네. 뭐 좀 올라가도 뭐 가봤자 뭐 얼마나 가겠어 이제. 실버, 그쵸? 실버는 싸면 싸질수록 그냥 무지성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무지성 매수가 가능한 조회는 요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유자금이 되는 대로 사고 싶은데 여유자금이 자꾸 없네. 그러니까 제가 온스당 21원만 사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왔거든.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롱을 한번 쳤었나? 여기 쳤었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온스당 요 정도 이제 요 자리에서는 무지성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무지성 매수라고 했습니다. 그냥 저기는 사서 그냥 존만 무조건 돈 번다. 요런 것들 잘 세게 들고 하셔도 뭐 돈 될 텐데. 그렇죠. 네. 나스닥도 반등을 했고 지금 비트코인처럼 빠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 여기 자리를 잡고 다시 돌려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왜냐면 뭐 추세를 돌린 게 있어야지. 요거 하나 돌렸는데요, 뭐 그죠? 요거 하나 돌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러쿵 저러쿵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을 뭐 나스닥도 얼추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죠? 38.2 그렇죠? 요 하락에 대한 38.2 딱 조정파 첫 번째 그쵸? 나중에 전체 뭐 이 정도? 넌 그게 못 넘었었네. 이건 좀 안 좋네, 그치? 달러 줘야 되는 부분. 나스닥은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코스피 업계 많이 반등을 했죠, 그쵸? 코스피 특히나 역시 한국 사람들 이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인간지표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도 막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그 코로나 이번에 이제 손실보전금이 왔는데 그 인간 다 주식 샀다니까. 이 구간에 장사가 안 되니까요. 이 구간에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 다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이 수익을 좀 먹었거든. 근데 팔지를 않은 거야. 걔네들 지금 이거 다 주식 사고 있어. 이거 한 반등한 날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저희 그거 지원금 받은 날짜랑 굉장히 유사할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웃긴 이야기죠.
이게 외국인 매수세가 아니고 난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맞물린 것 같아. 이게 뭐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네. 한국 증시가 좀 미국 증시보다 조금 낫네 아직까지. 조금 낫습니다. 확실히 뭐 하락 추세가 약해져 가고 있죠. 약해져 가고 있다. 아직까지 뭐 오를 것이다라고 하기도 요 작은 추세 하나 뚫었고요. 뭐 요 추세 하나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일단 약해져 가고 있다. 긍정적이다. 이런 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른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겠고요. 갭상승이 살짝 생겼네요. 네. 좋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뭐 2,800 요 정도 오시면 나중에 그 코스피도 여기까지 오시면 남아있는 물량들 상당히 많이 줄여주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요. 아시겠죠? 증시 추정.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나? 잠시만요. 증시 추정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어떤 주식이든 뭐 좋은 것도 있다 이런 말 듣지 말고 그냥 애정하면 다 파시는 게 나을 거예요. 중간에 조금 끊김 현상이 있는 건 제가 일시정지 눌러서 그렇습니다. 네. 네, 참고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비트코인이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참 언제였죠? 제가 요때였나요? 요 거래량을 보면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손절을 보면 될 것 같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리면서 이게 이렇게 자꾸 안 가서 꺾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계좌 관리하자 중간에 시행착오 몇 번 꺾었죠. 하지만 손해가 나진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손해 난 시장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안 가고 여기서 꺾였으니까 물량 조절하자. 그죠? 이렇게 좀 말씀드렸으면서 이게 콤보 형태 좀 횡보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수렴파동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랑은 이제 앞부분과는 다른 거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언제였지? 29일이었나? 29일 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은 이제 어제 그저께가 되겠죠? 부터 이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한다. 그 시간에 맞춰서 아마 비트코인도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나스닥은 먼저 갔다. 이거 내 코인 어떡할 거냐? 코인도 가겠지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제로 갔죠. 그죠? 멍청하게 또 가만히 존버하고 있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좀 그렇게 멍청한 짓 좀 하지 마세요.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게 멍청하게 그러고 있으면. 이번에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웨이브는 여러분들 공개 방송으로 다 먹여드린단 말입니다. 길잖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길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톡톡 튀는 이런 것들은 제가 뭐 공업방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사실 말씀드려도 다 대응도 안 돼.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심려치 않으셔도 이 큰 규모는 그리고 확률 높은 규모는 그냥 공개방에서도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걸 잡으려고 제가 무난히 애썼죠. 애쓰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투입했던 금액이 38,000쯤 가격일 겁니다. 요 양봉대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 이제 시드가 없으면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1차 정산하고 2차 정산하고 빠졌어요. 그 정도. 네.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몰라요. 지금 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죠. 그죠? 한샘은 시장 이미 다 했는 걸. 5월 반등은 작은 반등일 것이고 이 정도 규모만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이 정도 봐볼까요? 네. 얼마나 사이즈가 큰가? 뭐 이 정도. 요 사이즈 정도. 여기가 좀 더 작나요? 여기 좀 더 큰가? 하여튼 뭐 요거 좀 투매가 좀 나왔다고 치면 큰 차이는 없네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대 어디까지? 33,000? 제가 만이라도 33,000까지만 보라 그랬죠? 이거 못 넘는다고. 택도 없다고. 근데 뭐 설레발이요. 다들 뭐 누가 36,000 가니 7,000 가니 임펄스 웨이브 이지랄 떨고 있었겠지. 이거 대도 안 한 것들 1, 2, 3, 4, 5 이지랄 떨고 있었겠지. 에라이씨. 자, 근데 이제는 갈 수도 있어요. 36,000을. 어떻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추가적으로 하단하지 않고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임펄스 웨이브로 보이는 구간이 여기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61.8일 거예요. 안 봐도 빠네요. 네. 61.8이 되돌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크게 하방하진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갔다가 그죠? 콩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 손절을 잡고 지금 잡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좀 기다렸다가 이 반등을 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바라볼 수 있으면 36,000불을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잡는 게 아니에요. 물론 스캘핑 단타 치시는 분들은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게 이 피보나치 비율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타를 잡고 이미 반등을 먹었거든. 계좌 관리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안 되잖아요. 아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이거죠. 1시간 차트의 볼멘 중립선에 대한 이탈 방향을 좀 주목하시면서 여러분들 추세를 좀 관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때 깨졌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싹 다 팔았어요. 1차 매도, 2차 매도, 남은 물량 안 남겨두고 여기서 3차 매도. 그러니까 이 꼭다리에 팔려고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들어왔네요. 단기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까지? 3700 이상에 31,000 가까운 그런 반등 한번 보여주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가시가야 돼요. 이게 이탈돼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까지 오면 좀 불편해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살짝 정도 이탈돼도 큰 상관은 없는데 크게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사실 뭐 반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력적인 구간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매력적인 구간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추세를 돌파할 때 그때 사든지 하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제 방송을 매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가자를 외칠 만한 구간이 아니에요. 이거 다시 빼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정리됐죠? 네. 그러니까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36,000불에 갈 수 있는 조건. 네. 마찬가지예요. 원화도. 달러를 보고 하는 게 맞죠, 지금은. 네, 김포도 좀 붙고 하다 보니까. 달러도 지금 뭐 약한 반등 포인트에 도달을 했죠. 그쵸? 말씀드렸듯이 제가 36, 요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실제 살짝 더 빠지기도 했고, 이 자리는 지지받을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일목균열표가 얇아지는 구간. 충분히 매력 있는 구간이죠, 그죠? 빵. 이런 타이밍만 노리시면 돼요. 쓸데없이 아무 때나 막 그냥 싸졌다고 사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조건부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낑낑낑낑낑 이렇게 가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가려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구경하시고 이때 하세요. 배팅을. 그래 손절 그때 이때도 손절 꼭 주고 하셔야 돼요. 이때 깨지면 많이 깨져요. 정리 다 됐죠? 손절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일봉도 이제 얇아지는 거가 생길 겁니다. 여기 얇아지겠죠, 이제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얇아지게 되면 이때 기회가 생기고 그게 여름이라고, 그죠? 네,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뭐 이번 비트코인 웨이브 때 뭐 많이 오른 종목들 많습니다. 누사이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거의 유이빔이라고 하죠. 아이고 죽겠다. 유이빔이라고 하죠. 웨이브 엄청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빠진 거 생각하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번에 비트코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가장 적게 오르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올랐더라고요. 한 10% 올랐더라고. 뭐, 안정적으로 먹으면 되지. 그죠? 뭐, 에이다도 많이 올랐었죠? 에이다도 팔아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팔아라. 파는 겁니다. 뭐, 그냥 일목균전선은 그냥 진리예요, 진리. 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순환매 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원리는요 항상 뭐 다우 이론에 중첩을 합니다. 항상 보시면 우리가 침체, 매집, 상승, 과열, 분산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승일 때 많이 매매를 들어가요. 상승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그 시장 전체에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돈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시장 전체에 빨간불이 쫙 들어오면 그때 사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 그래서 비트가 좋아질 타이밍, 비트가 바닥을 쳤을 타이밍에 노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환매가 돌겠죠. 이렇게 요 종목 튀고 그 다음에 맞으면서 요 종목 튀고 맞으면서 요 종목 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이 주기를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들죠. 뭐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때쯤 되겠구나. 그럼 이때 가서 기다리고 저때 가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소설하고 있네. 이번에도 잘 먹었다 라고 치고 어쨌든 뭐 주몽상 하나의 양봉 또는 영망치 비슷한 흐름들 나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건 그거죠. 여기서 나아갔던 하락과
여기서 나오는 하락이 이 하락이 좀 더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빠진다고 해도 아마 여기 하락이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이 저점에 대한 매력은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긍정적으로 보셨을 때 요런 빨간색 구름대 이렇게 얇아지는 구간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오면서 잘 다져주게 된다면 나중에 먼 훗날 이 빨간색 양봉도 이렇게 우문도 이렇게 좁아지겠지. 그리고 볼린저밴드 이렇게 수축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때 뭐가 되는 거다? 인생이 때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비트코인은 숙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이번 웨이브 반등 못 잡으셨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고점에서 물리셨으면 그건 또 반성하셔야 돼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으면 33,000달러가 넘어가기 힘들 거라고, 이게 최대 목표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31,000 정도에서 그냥 잘라주는 것도 괜찮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막 제가 뒷받침 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뭐 그 대신에 카톡방에서 제가 매도했습니다. 1차 매도했습니다라는 인증을 계속 보내드리면서, 인증샷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보여드리면서, 매매 기록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뭐,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자랑을 좀 하자면, 그래도 소소하게 벌어서 제 아버지 생신 선물을 하나 구했습니다. 구했고, 제가 요번에 이게 사실 대출이라 했잖아요. 대출인데, 뭐, 한 넉 달치, 5달치 이자는 챙겼습니다.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러니까, 뭐, 만족해요. 만족하고. 또 좋은 기회, 또 좋은 상황이 있으면 또 시드 투입을 하겠죠. 그죠? 아무튼, 너무 10년 실패 필요도 없고, 여기서 하셨으면 바보. 사시는 분들은 바보. 다 매토는 여기서 하셔야 돼요. 실제 이번에 가격대까지 딱 정확하게 찝어드렸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운이 좋게 잘 맞아 떨어졌는데, 또 여러분들도 다음 또 주 속죄를 기다리시고, 만약에 뭐 다시 정리하자면, 행설수설 좀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속죄죠. 이런 식으로 도정이 나와서 이렇게 가든지, 그죠? 여기는 좀 선수들의 장애나 놀리지 마시고, 아니면 여기서 만약 깨지게 되면 이제는 24,000불까지 충분히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역시나 중기적인 기회는 여름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여름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번에 반등도, 여름 반등도 뭐 엄청나게 큰 규모라기보다는 뭐 요 정도 규모? 운이 좋다면 요 정도 규모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노려보는 게 좋겠고, 지금 반등도요. 글쎄 뭐 모르겠다. 아무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요 정도 규모. 요 정도 규모는 큰 거니까 우리 그때 가서 또 노려보자고요. 아시겠죠? 항상 건강하시고, 뭐 너무 심려치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